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이장과 사업자가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부정청탁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해당 이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4월 선을 1위 이장이었던 정모 씨는 사업 반대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과 열대 동물들 가두 돈벌이에 나서는 시대착오적 반생태적 동물원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돌연 찬성운동에 나서며 주민들 몰래 사업자와 7억 원의 마을 발전 기금을 받는 조건의 협약서도 체결했습니다. 결국 정 씨와 제주 동물 테마파크 서경선 대표, 사내이사는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업자 측이 1년 동안 정 씨에게 청탁료와 변호사 선임료 등 2,750만 원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 2년여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부정 청탁이 인정된다며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준 서 씨와 사내이사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을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정 씨가 사업자와 마을 상황까지 긴밀히 소통했고 범행 이후 주민 갈등이 커져 죄질이 금액보다 더욱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사회에 만연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들 이런 것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서경선 대표가 선을 1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고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주민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동물 테마파크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이 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산모의 고령화와 난임 치료 등으로 고위험 신생아 출산율이 높아져 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는 산모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이 단 2곳뿐인데 한 곳이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산모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15년 전 문을 연 제주 한라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난 5일 마지막 퇴원 환자를 끝으로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 의사 2명이 수도권 병원으로 옮기면서 의료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고 교육과 인프라 등 지방 여건이 열악해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대 병원 쪽으로 산모들이 몰려 1년 전 70%대였던 병상 가동률이 최근엔 90% 이상을 넘겼습니다.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들까지 생겨 의료진들마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들은 입원하면은 이제 입원 기간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 아기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앞으로 대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는 사용 가능한 인큐베이터가 없어 쌍둥이 분만을 앞둔 산모가 소방 헬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등 산모들의 불안과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산모라서 조금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시나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질환이 있을까 봐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의 의료 체계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운영 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 병원들이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 필수 의료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동해서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지만 제주는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고 도민들의 적절한 치료와 이제 의료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산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인력과 병상 확보는 물론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종일 먹구름이 가득하더니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비가 길게 오진 않겠고요. 주말인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비가 오면서 지대가 높은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안갯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이번 주말에는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단 낮에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아서요. 대부분 1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19도, 서귀포 21도, 성판악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겠고, 당분간 제주도 전 해상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 절차가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현재 재정 상황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예산에서 1차 매입 예산 161억 원을 확보해 사유지 매입을 시작하려는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제주 지역 그린 수소 생산 설비 구축이 늦어져 공급과 유통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는 오늘 구자읍과 애월읍의 그린 수소 생산 기지와 충전소를 방문해 설비 구축이 늦어져 문제라며 생산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수소 차량이 제주를 누빌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 제주가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전세주택 청약 모집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가운데 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LH 제주지사에 따르면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78제곱미터 공공전세주택의 청약 접수 마감 결과 22가구 공급에 391명이 응모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세보증금이 안전한 LH에 대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일본 오키나와를 오가는 전세기가 4년 만에 취항했습니다. 진에어는 오늘과 오는 19일 제주와 오키나와 노선에 전세기를 운항하며 일본인 관광객 300여 명은 2박 3일 동안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관광지를 둘러보고 제주 국제관광마라톤 축제에도 참여합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공항에서 전세기 입도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주 4.3 당시 삐라로 불리는 전단지가 심리전의 주요 무기로 활용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는 제주 4.3 학술 세미나에서 해방 후 4.3 사건까지 300여 건의 전단지가 뿌려졌고 4.3에 발단이 된 3.1 발포 사건 이전까지는 3.9%에 불과하지만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